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르킹 종목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요, 세력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종목 발굴 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예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와우넷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15년 전부터 세력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 강의를 내용이 100% 똑같지는 않지만 종목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번 들으신 내용이 겹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예전에 했던 거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박한샘의 세력킹이라는 문자 서비스 상품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걸로 가입하신 분도 있고요. 그 전에 가입하신 분도 계신데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교육 VOD 세력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라는 주제. 자, 그리고 추천주 문자 5개월간, 그리고 세르킹 앱 서비스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께는 제가 자료를 다 발송해 드렸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 최근 한 2달이나 사이에 오신 분들, 3달이나 2달 사이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자료를 보내드린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이나 다음 주에 강의를 자료를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세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력주를 발굴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내에서는 어떤 부분이 겹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잠깐 먼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어떻게 캐치를 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서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제가 만든 모든 기법의 중심에는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기술적 분석의 원리에 근거해서 주가를 추적 관찰하고 세력을 추적 관찰하는데 세력들이 가격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량을 속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래량 추적법에 의해서 세력들을 추적 관찰하고 세력들이 남기는 족적을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에다가 그것을 이제 신호로 잡아내는 RSI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변곡점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화된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식을 지금 29년, 30년 가까이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종목을 발굴해야 되겠구나 연구하고, 저라고 날새 보고 안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만든 기법에 가장 잘 맞는 신호를 보여주는 보조지표는 뭐가 있을까? 수백 개 막 조합해보고, 막 거래 일수도 뒤집어서 넣어보고 5만 가지 짓 다 해봤겠죠. 그런 노력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RSI라는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조합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15년째 똑같은 패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종목들도 바뀌었겠지만 인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이 기법이 계속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세력을 어떻게 추적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지 우리 보유 종목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첫 번째, 세력들이 남겨놓는 신호를 어떻게 우리가 캐치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추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세력을 추적해서 어떻게 우리의 수익으로 우리도 거기서 먹고 나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시는데요. 하나는 거래량과 하나는 이 RSI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포인트의 내용은 이거입니다. 모든 주식에는 그것이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일시에 들어왔다 나가는 세력이 있고요. 계속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 번 해먹고 10년에 한 번 정도씩 해먹는. 자, 그래서 그 세력들이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들도 오래간만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타이밍이 맞아야 막 돈만 있다고 땡기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그것이 로봇주를 원한다든가 그것이 바이오를 원한다든가 방산을 원한다든가 금리 인하 시기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종목들을 그들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이 이 종목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세 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세력들도 있고요. A 종목에서 하다가 개인들이 달라붙는 것 같으면 B 쪽으로 갔다가 3개월 있다 다시 오기도 하고. 따라서 그런 흔들기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세력의 개입과 세력의 이 진입, 요거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좀 구분을 저는 그래서 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세력의 탈출. 그래 있는데요. 요 부분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세력이 진입할 때는 대변곡점이 발생한다. 세력이 진입을 하면 흔들기를 하고 그리고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50% 이상 물량이 들어오면 그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대변곡점이 발생. 이 대변곡점이란 뭐냐? 여러분들께서는 60일선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역별되어 있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됩니다. 나중에 세력이 탈출할 때는 이평선이 역배열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세력이 진입하고 세력이 탈출할 때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루에 확 바뀔 것 같죠? 10조 원짜리가 50조 되고 100조 원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하루에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즉 항공모함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 지나가는 그냥 어떤 모터보트나 제트스키가 휙휙휙 오토바이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많게는 3년, 적게는 6개월. 매집 기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대변곡점이 어쩔 수 없이 그들 입장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샘플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입니다. 2023년도에 포스코 퓨처 M이 10만 원대에서 69만 원까지 폭등하죠. 자, 잠깐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그런데 어때요?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근데 그 주가 폭등과 거래량 폭등이 주가가 이미 10% 20% 올려놓고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아니면 300% 400% 폭등한 상태에서 100% 이상 폭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10만 원짜리가 그 앞에 저 앞에서 10만 원짜리가 69만 원까지 갔어요. 한 달 반 사이에 35만 원짜리가 70만 원 1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춘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처럼 조정 주고 여기서도 조정 주고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알 길은 없는데 거래량은 그 뒤로 이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네요. 앞에서도 터진 적이 없고 뒤에서도 터진 적이 없고.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계속 나왔는데. 자,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는 매집을 주식을 발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주식 매집은 쉬워요. 주식은 매도가 어렵습니다. 왜 매집이 쉬울까요? 2,000개 종목, 거래소에 1,000개, 코스닥에 1,000개 종목, 2,000개 종목에서 내가 누구를 살 건가? 그때까지는 나는 나의 돈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주식을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나는 그 종목에 내가 묶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도 사귀어 볼 수 있고 저 여자하고도 데이트할 수 있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격 좋은 사람, 성격 나쁜 사람, 얼굴은 이쁜데 성격 좋은 애, 얼굴은 이쁜데 성격 나쁜 애, 성격은 좋은데 또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다든가. 그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또 존중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선택권이 있죠. 거래소에 1,000개, 코스닥에 1,000개.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다 2,000개를 다 만나볼 수 없으니까 선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가총액 큰 거라든가 적자 기업은 빼고 뭐 5개, 5개 정도를 꼽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거래량을 하는 겁니다. 세력이, 우리는 그걸 세력이라고, 세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세력. 나의 심장을 흔드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그 설렘이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력을 지금 여러분들이 2,000개 중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라는. 그리고 역별과 정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의 개입, 그리고 세력의 진입, 그리고 세력의 탈출. 이 흔들기에서 세력의 매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분할 매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60일선이 녹색이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검은색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이 녹색이 60일선입니다. 그리고 이 빨강색이 21선. 그리고 여기 약간 검은색이 이게 5일선.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양봉, 음봉. 자, 이 종목이 17만 원 전후에서 60일선을 중심으로 역별됐다가 정별됐다. 이걸 몇 개월 합니다. 그 앞에서 꽤 오래 해요. 그리고 60일선 위로 올라타죠. 자, 그 뒤로 일봉이 60일선을 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장중에 잠깐 깨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요때가 처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라고 표시한 거.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60일선이 깨지죠. 거의 한 4, 5개월 만에 깨졌는데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냐? 17만 원,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9만 4천 원에서 깨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 M이라는 종목입니다. 300%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역별이 되죠. 자, 그때는 주가는 또 45만 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세력주를 발굴하는 게 일단 저희들의 목표니까 이 가지점. 가지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가면서 60일선, 21선 역별되어 있다가 이렇게 60일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5일선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60일선이니까 이제 날짜 따지면 기죠.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역별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장대 양봉으로 그냥 한 번에 뚫어버리죠. 그 뒤로 60일선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세라고 그럽니다. 4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0%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두어 달 걸립니다. 그러나 60일선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더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력들은 우리 생각에는 세력인 돈만 많으면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력들의 고민은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별로 고민이 되지 않아요. 돈이 진짜 많은 애들은. 왜? 발행 주식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1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자기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대주주를 뭐 협박을 하든 뭐 아니면 친인척이든 해서 유상증자나 뭐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게 만들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10조 원짜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조가 됐죠. 여기서는 10조 원짜리면 내가 5조 원만 있으면 대주주 물량 못 빼고 유통 물량을 싹 장악할 수 있습니다. 50%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 10조 원짜리. 근데 여기서는 40조 원으로 불어났을 때는 누군가가 여기서 4분의 1, 25% 주식만 팔아도 10%만 팔아도 4조 원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5조 원이면 50% 주식을 장악했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일 때는 지금 여기서는 40조 원이 된 상황에서는 내가 돈을 10조 원을 투입해도 참 4조 원어치 살려면 세력을 바닥에서 사서 5조 원이면 다 훑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지금은 10%만 누가 던져도 내가 받아내려면 4조 원이 필요합니다. 5조 원을 투입해서 그게 시드머니인데 여기서 4조 원을 받아낸다? 내 주식 하나도 못 팔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은 매수는 쉽습니다. 왜? 이 주식을 살라겠는데 애가 올라가면 다른 2차 전지를 대체하면 돼요. LG 엔솔을 산다든가 후성을 산다든가. 근데 팔 때는 나는 이 주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끝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은 항상 매수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애들은. 매도가 문제인 거죠.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가급적 변동성을 안 주어가면서 매집을 하려고 그래요. 표시 안 나게. 흔들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한 상태에서는 마지막에 3분의 1이나 뭐 20%, 100만 주를 사야 되는데 못 샀던 30만 주는 이제 대놓고 사버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70만 주에 추가 30만 주 사니까 100만 주가 확보됐죠? 그럼 주가가 60 이상 아래로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추세선 이탈인가? 아니죠. 평균 가격 아래로 내려오게 돼버린 거죠. 내가 100만 주를 다 채웠는데 내 목표가 100만 주였는데 그럼 대주주 유통 물량 40%에 기관이 갖고 있는 거 연기금이 뭐냐 기관 애들이 장기 투자한 거 20%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 40%인데 거기다 뭐 자사주 10% 우리 사주 10% 그럼 유통 물량 20%인데 그 20%를 내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6개월간. 천천히. 20%가 200만 주다. 그럼 150만 주를 이미 사놓은 거죠. 여기서는. 몇 개월간. 역별된 상태. 그 나머지 이제 50만 주를 그냥 대놓고 사버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산 평균 단가가 이 자리니까 그 아래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가급적. 이제는 다 확보가 된 상태고 현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떠받들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쳐올리고 따라오는 놈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고 자기도 일부 3분의 1은 털어주고 다시 밀어내고 또 이제 50만 주 팔고 60만 주 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목을 뺍니다. 여기서 다 팔았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 사야 되는데. 주포들은 어때요? 200만 주 있으면 여기서 50만 주 팔고 여기서 60만 주 사고 자기들도 150만 주 못 파는 거죠. 시세가 안 끝났으니까. 다만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100% 올라갔으니까 20만 원짜리 40만 원. 혹시 누가 따라온 놈들이 있는지 나 말고 내 등에 칼 꽂을 놈이 있는지
자, 그래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해 가면서 거래량이 폭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건 초창기에나 그렇습니다.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마지막 매집해 갈 때 주가 폭등시켜 놓고 거래량도 마지막 확확 잡아 올리는 거죠. 진짜 추세가 장기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대추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 거꾸로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전체 발행 물량 1000만 주 중에서 대주주 거 빼고 뭐 빼고 유통 물량이 200만 주인데 내가 그 200만 주를 다 갖고 있다. 180만 주나 200만 주. 그러면 굳이 팔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집이 끝났으니까 안 팔겠죠. 여기서는 뭐 50만 주, 100만 주씩 거래시키다가 여기서는 거래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대주주 거 빼고 뭐 빼고 하면 유통 물량이 거의 없잖아요. 내가 안 파니까. 대주주도 안 팔고 단돌이 쳐놨고. 그러니까 그때는 10만 주가 아니라 10,000주만 사도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갑자기 무슨 뭐 사단이 난다든가 정부가 뭐를 발표한다든가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그 유상증자가 아니라 참 이제 미국이 금리를 쳐올린다든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다, 덜컹덜컹 하겠지만 그 외에는 그때마다 이런 외부 충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힘으로 애들 충성도 단단하게 유통 물량이 장악이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거래량이 수익 실현하는 애들이 있지만 받아먹고 또 쳐올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상 최대 거래량 터뜨릴 때까지. 왜? 자기들이 이제 진짜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매집할 때하고 비슷하게. 자, 그래서 이거를 흐름으로 나눠보면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가, 거래량. 나는 그러면 이제 언제 주식을 살 건가? 그리고 나는 언제 주식을 살 건가? 진입 시점. 자,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10개 종목 중에서 5개 정도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혹은 3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매집이 끝나가지고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주가도 폭락하는데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는 경우. 이때도 추세입니다. 계속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뱅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이런 굉장히 짜증나게 주가도 떨어지고 약간 떨어져가면서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아주 짜증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가 폭락하는데 거래량이 급등하는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세력주를 발굴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순된 걸 찾는 거예요.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이때가 대변곡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하루 그냥 갑자기 땅 하는 게 아니라 역배열된 상태에서 직저점을 한 3년 저점을 깬 상태에서 한 3년 혹은 2년 혹은 5년 10년 저점을 계속 주가가 깨고 내려왔는 상태에서 직저점을 깨고 급락 나오는데 갑자기 거래량은 폭등하는 거예요. 왜? 대규모 손절을 했겠죠. 안 팔던 사람들이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6개월 갖고 있고 1년 갖고 있고 2년 갖고 있었는데 계속 역별된 상태에서 추세 하락. 시장이 안 좋았든 업황이 끝났든
그런데 기다렸는데 또다시 잠깐 올라가다 또 직접점 깨고 내려. 금리를 올린다든가. 그럼 그때 못 견디는 거죠. 더는 못 참겠다 다 팔아버리는 거죠. 대규모 손절이 나오는 겁니다. 손바뀜. 상승장에서 나올 거야? 하락장에서 나올 거야? 보통 하락장에서 나오죠. 왜?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장인데 내 것도 기다리면 올라갈 텐데 사람들이 손절하겠어요? 안 하지. 주가 빠진다고. 쉽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세적 대폭락입니다. 지긋지긋해 가면서 한 5년, 10년 묵었던 물량들을 털어내는 거죠.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대변곡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1순위 종목 발굴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반면에 저희들도 매매로 해가면서 뭐 맨날 막 5년짜리, 3년짜리, 1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죠. 그럼 뭔가 매매도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짧게 끊어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한다. 세력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쳐 올리는 거.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이럴 때가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이럴 때가 이제 주로 흔들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기 타이밍. 왜? 첫 번째 바로 안 올려요. 어떤 종목이든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이닉스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뭐 이물의 종목을 찍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2023년 거래량이 한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언제 터졌을까요?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대형 종목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개별주주들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대형 종목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와 가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교육적 차원에서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자, 하이닉스 잠깐 한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이 있네요. 자, 이때 거래량을 볼 때 하루짜리 거래량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진 거 사상 최대 이날 터졌거든요. 왜 이건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루짜리 거래량은 블록딜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자전거래. 자기들끼리 막 서로 돌리는 뺑뺑. 실제 물량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한 주를 팔아요. 그럼 여러분도 저한테 또 한 주를 팔아요. 내가 또 받아줘.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둘이 통정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를 하루에 1000번 왔다 갔다 했다. 거래량이 1000개죠. 근데 한 주씩이 아니라 10,000주씩 왔다 갔다 해봐. 서로 깔아놓고 팔고 호가 거의 없이. 그럼 10,000,000주 거래되겠죠. 유통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0,000주인데 둘이 10,000주씩 10,000,000주니까 10,000주는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0.1%니까. 그러면 둘이 샀다 팔았다 하면 유통 물량이 다 한 바퀴 다 도는 거잖아요. 사상 최대 거래가 혼자 빵 있겠죠. 발행 물량이 1,000,000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1,000,000주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가 바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일 이상의 밀집된 거래량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이 3일이나 5일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보아요. 5일이나 3일로 최소한 3일 이상 거래량이 밀집된 누적된 형태 하루치기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빨간색 선 기준으로
하이닉스인데요.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근데 그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보다 높죠. 언제까지? 2021년도 8월, 9월 때까지. 그 2023년도 4월 달에 터진 거래량이 2023년도, 2022년도, 2022년도 8월 달. 그러니까 거의 20개월, 1년 반 정도니까 20개월 정도 만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때 이후로는 터지지 않았었죠. 근데 그 사이에 1년 반 동안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13만 4천 원 올라갔다가 13만 4천 원에서 7만 3천. 그랬다가 이제 잠깐 9만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살짝 역별, 그냥 계속 역별이죠. 보이면. 이런 역별 모습. 61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지만 다시 회복 못해. 계속 역별되다가 직저점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네 번 깨고 2년간. 그랬다가 잠깐 올라가는 데 했다가 또 깨지고 올라가는 데 했다가 또 깨지고. 주가가 이렇게 쭉 역별됐다가 정별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그 전에는 어때요? 주가 하락, 거래량도 하락. 이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제 이게 추세 하락으로 가면은 앞에서 팔 사람들 다 팔았고 한번 큰 세력들은 다 털어낼 거 다 털어냅니다. 올라올 때든 떨어질 때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거는 직저점을 계속 추세로 까지는데 거래량도 이제 소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죠. 추세, 주가 하락, 거래량 하락. 추세적 하락을 보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여기서 매집을 한번 해야죠. 그 매집하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왕창 못 사요. 그러니까 저가 깨질 때마다 조금씩 10만 주, 20만 주, 100만 주 살 것 같지만 여기서 또까지 합쳐 50만 주. 50만 주에 60만 주 채웠으면 이제 대놓고 사기 시작하는 거죠. 폭등시켜가면서. 왜? 내가 어느 정도 3분의 2나 절반 이상 샀으니까 대놓고 매집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종목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별 구간으로 진입하네요. 그쵸? 61선, 21선, 5일선. 이날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거래량이 늘어요, 줄어요? 해가면서 정별로 완전히 진입하고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죠. 추세적으로 계속 거래량 감소 흐름이에요. 얘는 주가는 올라가는. 왜 그러느냐? 이미 매집이 앞부분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자신이 있는 거죠, 이제. 안 파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올라가는데 장기 추세 애들이 안 파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네요. 여기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100% 이상 7만 원에서 200% 이상 올라간 다음에 터진 거래량이죠. 앞부분에서 이미 200% 올라갔잖아요. 7만 원에 7만 3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200% 올라가고 그 다음 터진 거래량이니까 매집 거래량일까요? 털어내는 거래량일까요? 20만 원 찍고 25만 원 찍고 그 다음 15만 원 갔다가 이렇게 돼. 이거는 털어내는 거래량들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100% 이상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그때 한번 덜커덩할 때 사람들은 여기서 단타를 쳐야 되는데 매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래량에서 사상 최대 터졌죠? 7만 원대, 20만 원대 앞에서 찍고.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네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두 번 터졌어요. 일단 여기가 가장 많이 터졌어요. 1번 지점에. 근데 그때가 7만 5천 원 그래요. 그리고 나서 25만 원까지 74, 28, 383, 24,
300% 올랐네. 수익률 한 200%.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한번 덜컹 여기서 올라가면서 거래량 폭등해가면서 주가도 폭등하고 그다음 폭락하고 거래량 빵 터집니다. 자, 사상 최대 거래량 여기서도 최대 거래량 18개월인가 만에. 그리고 다시 또 18개월 만에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서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됐다가 정배열될 때 터졌고 여기에서는 정배열로 계속 하다가 역배열된 상태에 가는 과정에 터졌죠. 이건 털어내는 거래량입니다. 얘는 매집 거래량. 똑같은 거래량 최대, 거래량 최대. 그리고 지금 18개월 만에, 여기도 18개월 만에, 일본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터진 거래량. 얘도 이때 이후 처음 터진 거래량이죠. 근데 이미 주가는 200% 오른 다음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A나 B나 사실은 리버스 차트로 보면 똑같습니다.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이런 경우 재미나게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왜 그러느냐. 얘는 지금 털어내는 거래량인데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즉 스타트 한 놈이나 끝맺음 털어먹은 놈이나 주포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뒤집어 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재미난 거. 자,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거래량이 어떤 구간에 있나요? 주가는 감소, 거래량은 감소하고 주가는 어찌됐든 우상향하는 구간에 있네. 아직 다 못 털어먹었네. 이 거래량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쳐 올릴 때 나타났던 이 거래량을 달성한 주가 빠지고 이제 주가 올라온 거니까. 여기서 뭔가 거래량 한번 빵 터져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것 이상은. 아직 안 터졌어요. 폭락하면서 터지든 올라가면서 터지든.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한 번 더 하이라이트 35만 원이 될지 40만 원이 될지 한 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죠. 대형 종목이니까 저렇게 나와요. 좀 더 극적인 걸 보여주려면 우리 보유 종목 카카오를 한번 잠깐 보면 좀 더 극적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왜 카카오 주식을 여기서부터 공략했는지 뭐 지금 오신 분들이야 최근에 이제 여기서 예전에 공략했다가 뭐 지난번에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공략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부터 카카오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매집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 2월 달, 3월 달, 4월 달. 왜 매집을 했을까요? 자, 잘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당시. 여기 1번 구간. 앞에 거래량 다 잡아먹잖아요. 뒤에 거래량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릅니다. 왜? 이때는 알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2023, 4년도에도 없었던 거래량이고 2023년도에도 없었던 거래량이고 2022년도에도 없던 거래량이네요. 2021년도에 나타났던 거래량이네요. 처음으로. 그러면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1년, 2년, 3년, 3년 반? 40개월 만에 나타난 거래량이네요. 자, 그런데 40개월 만에 나타난 거래량이긴 한데 이 거래량이 앞에서 해피하게 거래량이 한 번 또 있었죠, 여기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거래량도 몇 년 만에 나타난 거래량입니다. 이 정도 높이만 해도. 이때 이후 처음이잖아요. 저 거래량조차도. 2022년도 11월 달 이후 만 24개월 만에 나타난 거래량이에요. 자, 근데 그 거래량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같은 방향이네요. 그렇죠? 주가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눌림목 주가 폭등 20, 30% 거래량 폭등. 앞
앞에 그런데 거래량이 이미 있죠. 거래량 산이 20개월 만에,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세력이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있죠. 이대로 날아갈 수도 있고 눌림목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처음부터 따라 샀으면 꼼짝없이 물리겠죠, 여기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3,000원에서부터 47,000원까지 50% 오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100%죠. 그렇지만 나는 주식을 계속 떨어지는 주식을 어떻게 사요, 이렇게. 몇 년간. 관찰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지금 2년 만에 터진 거지. 24개월 만에. 그렇죠?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어. 그랬다가 지금 24개월 만에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이런 거래량 신호가 나타났을 때 거래량은 뭐다? 주가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 지진계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사야 되느냐? 보통 초짜들은 여기서 사요. 왜? 이거 이대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수익을 놓치기가 아깝잖아.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혼은 몇 번만 할 수 있다? 한 번 할 수 있다. 사는 순간 내가 여기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초병을 세울 수도 있어요.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 눌러주고 그냥 날아가면 어떡하는 거야? 빠이빠이 해야죠. 왜? 아직 1990개의 주식이 남아있잖아요. 카카오를 놓쳤으면 뭐 네이버를 사든지 서울옥션을 사든지 한글과 컴퓨터를 사든지 뭐 다른 대체제를 빨리 찾아야죠. 그렇지만 이만한 종목이 없겠죠. 이 정도 시가총액에 이 정도 퍼포먼스 눌러주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라 사고 싶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가면서도 막 속은 그냥 날아가면 어떡하지, 날아가면 눌림목이 옵니다. 한 2달간 3달간 왔네요.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죠. 주가 밀려가면서 나도 여기서 1000주 살 거 300주 사보는 겁니다. 100주 50주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올라가는 거 보고 50주 더 얹어보고 100주 올려봤다가 밀리면 다시 또 50주 팔고 더 이상 올라가면 그냥 250주밖에 못 샀는데 1000주 사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눌러준다. 50주 또 사고 안 팔아요. 왜? 더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 한 3천만 원어치 샀는데 1억 원어치 살 거? 여기서 한 수익이 한 20, 30% 나오는 겁니다. 이게 1,000만 원 수익인데 기다리면 눌러주고 끝나요. 그냥. 아, 그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3천만 원 수익, 1,000만 원 수익 났을 때 팔을까? 1억 원어치 사는데 3천만 원밖에 못 샀는데 아니죠. 2달 기다렸는데 수익 내줬다. 30% 냈다 토해내고 또 30% 냈다 토해내고 거꾸로 손실이야. 5%. 그래서 인간들이 다 팔아먹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멀리 가는 주식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사파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왕창 실어가지고 5천만 원치 실어갖고 올라올 때 한 2천만 원 팔고 아니면 3천 팔고 또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 수익 남았는데 30%에서 또 파는 거죠.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 남기고. 왜? 탄타적 관점으로 본 거잖아.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아온 거죠. 몇 년간 하락하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그러다가 20개월 만에 사상 최대 거래 신호가 나왔네. 눌림목 나왔네. 사는 겁니다. 1000주 살 거 200주. 그다음 100주. 수익 30% 1,000만 원어치 안 팔아요. 마이너스 500만. 주가 폭락, 참 거래량 급감, 주가 하락. 얼씨구나죠. 이미 학습을 통해서 세력들이 움직임을 봤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래량.
계속 역별만 되던 주가가 정별로 바뀌었죠. 정별만 보고 들어가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됩니다. 거래량을 확인해야죠. 거래량이 여기서도 정별이잖아. 가격 지표만 보고 가면 역별됐다 정별됐다 따라가면 꼼짝없이 걸려 죽어요. 그냥. 이게 또 이런 추세가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나 안 터졌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도 거래량, 두 번째도 거래량. 최소한 18개월 이상. 많게는 뭐 36개월. 근데 얘는 지금 뭐 40개월 만에 터진 거래량이니까 믿어줄 만하죠. 눌림목 또 거래량. 그 다음 터지고. 여기선 주가 하락, 거래량 급감. 왜 그럴까요? 매집이 이제 어느 정도 단 거지. 이런 경우에 뭐 제가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한번 털어먹은 거예요. 중간 확인 사살 100% 수익 났으니까. 눌림목, 다시 또 매집. 갈까 말까 지금 재보는 거겠지. 갈수록 거래량 감소하네요. 주가는 올라오는데. 매집이 어느 정도 선은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안에서 사파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은 죽을 맛입니다. 에게 그거 못 견뎌. 여기서 300% 먹고 500%. 3년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돈 있는 사람이 사실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 달 카드 값도 내야 되고 애 과외비도 내야 되고 시부모님 임플란트 값도 내야 되고 조카 결혼식 했다고 경조사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합치면 100만 원이야. 매월 추가로 남편 월급이 500만 원인데 추가로 들어가야 돼. 적금을 깨든지 보험을 깨든지 노후 대비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죠. 뛰어들어서 1억 갖다 놓고 혹은 5천만 원 갖다 놓고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방산주도 하나도 못 사고 조선주도 샀다가 단타치고 끝내는 증권주도 자사주도 20, 30% 먹고 팔았더니 휙 날아가고 맨날 푼돈만 만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과감한 용기가 좀 필요해요. 종목을 내가 고를 줄 아는 눈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력이 수익이다 라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단순해야 합니다.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이게 첫 번째 대변곡입니다. 역별 계속되던 종목이 갑자기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모든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똑같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개입해서 매집이 일정 끝났으면 그 다음엔 쳐 올린다겠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추세로 쳐 올려요. 자기네들이. 정별로 돼가면서. 장대 항목 나가면서. 그러면 그때 매매 타이밍을 노리셔도 돼요. 그렇게. 아니면 저처럼 안전하게 그냥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한 하이닉스 같은 걸로 매매를 해본다든가. 매매는 그쪽이다. 매집은 이쪽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변곡점이 만들어집니다. 역별됐던 것이 정별. 그동안 역별로 계속 움직이던 1년이든 6개월이든 계속 추세로 하락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져가면서 정별이 나왔다. 수면 위로 물개 새끼가 수영하듯이 수면 위로 나왔다가 다시 스며들었다. 나왔다가 스며들었다. 이거 보세요. 이거 60일선 역배열 60일선 정배열 10개월 동안 계속 역배열이에요. 60일선을 회복을 못해. 주가 올라왔다가도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거래량 한번 빵 터지고 수면으로 쳐 올리죠. 그러다가 다시 잠수. 거래량 고래 새끼 막 숨 뿜어내듯이 뿜어내가면서 다시 호흡 우위로. 그러다가 다시 또 잠잠해. 거래량 감소. 그러다가 또 쳐 올리죠.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정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1000만 주 샀으면 여기서 300만 주 정도 롤링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매집. 자, 세력의 평균 단가 분석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여기서 한 예를 들어서 200만 주, 여기서 한 300만 주, 여기서 한 500만 주. 이런 데는 이삭죽기입니다. 50만 주. 만약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이 거래량 분석법을 통해서 1번, 2번, 3번. 자,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폭등합니다. 또 폭등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 하락, 거래량 급감. 이 계곡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식을 사면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30개월 만에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가 없이. 앞에 무슨 이렇게 있고 두 번째니까 이렇게 눌림목 주고 그냥 빠바바방 그냥 거래량 잡고 쳐 올릴 수도 있잖아. 여기서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게 없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지내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뭐 내가 샀어야 돼.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런 좋은 주식이 나왔다. 주가는 폭락했는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나오지 않았느냐. 나오긴 몰라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5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잖아. 걸렸잖아. 여기서도 또 걸렸지. 또 걸려. 여기서도 걸렸지. 아무 의미 없는 거래량이 여기 이거 하나 의미 있네요.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여기서 손절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한 4, 50% 수익 내고. 그다음에 또 털어먹고 단타 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계속 추세는 계속 하라는 거야.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사요? 어림 택도 없는 얘기지. 한번 일단 나와서 30개월치, 40개월치 거래량 잡아먹는 게 나왔고 눌림목 줬으니까 이번엔 되겠네? 분할로 들어가는 거지. 100주, 200주. 1000주 살까? 이 정도에서 300주 정도 사면 많이 산 겁니다. 여기서 500주 정도.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200주 샀다가 올라오면 또 100주 털어먹고. 왜?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 세력의 평균 매집 단가는 4만 원에서 3만 8천 원?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 그 아래서 샀잖아요. 처음에 예전에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절반 이상 팔아먹고 저희도 눌림목을 줄 때 다시 또 매집하고. 카카오페이 한번 잠깐 볼까요? 뱅크나 마찬가지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네요.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하나 나왔죠? 신호가. 계속 몇 개월 역배열만 되다가 계속 주가 하락하고 거래량 없고. 거래량이 없죠, 그냥. 그러다가 빵 터졌잖아요. 앞에 다 잡아먹은 거래량. 산이 갑자기 땅 쏟았지. 주가 급등 나고.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는 잡겠지만 하겠지만 굳이 저희가 그걸 매매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종목. 눌림목 줄 때 거래량 급감. 들어갈까 말까. 뭐 몇 개월 걸려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지금 4, 5개월 걸렸겠네. 2월 달에 들어가서 6월 달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팔아먹은 거래량입니다. 절반 정도 팔아먹은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눌림목 줄 때 매집. 분할로 들어가야죠.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매집이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 부분 3분의 1 털어먹고 다시 또 눌러 주어가면서 애들 또 매집을 한 거예요. 이제 한번 어떤 시그널이 나오겠죠. 눌림목이 이제 요즘 거래도 없고 주가도 없고 한번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래로 폭락하면 어떨 거냐. 그래서 저희가 분산을 해놓는 겁니다. 한 종목으로 다 안 사고. 그러면 이제 자사주 팔아서 5% 팔아서 5% 사면 되는 거죠. 뭐 걱정. 15% 갖고 있는 거 뭐 손실이다.
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세력들은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족적을 남긴다. 그 거래량의 족적과 그때 이제 RSI도 정별이 같이 되는 걸 확인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역별됐던 주가가 정별로 전환이 돼가면서 RSI까지 플러스로. 최근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형이라는 주식입니다. 대웅이라는 주식입니다. 교과서적이죠, 진짜 이 주식도. 계속 추세 하락.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그렇지만 이미 그건 300%, 500% 오른 상태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팔아먹는 거래량이죠. 500% 올랐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야 이거 매집 거래량이야.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누가 매집 거래량 해도 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 폭락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계속 발발발발 거리네요. 그랬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역배열만 이렇게 있다가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들 고점 대비해서 그냥 버린 종목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그랬다가 앞에 부분에서 이런 거래량도 한번 있었지만 이건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여기서 한번 1차 매집, 2차 매집 아까 똑같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그리고 눌림목, 눌림목.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확인하고 야 이거 남들은 이거 직접점 깨졌다고 다 팔을 거야 아마. 여기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 직접점을 깼잖아요. 계속 음봉으로. 저희들은 거꾸로 여기서 샀죠 지금. 거꾸로 여기서 샀잖아요 폭락할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포가 이게 팔아먹는 거래량이 아니라 매집 거래량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주가만 빠지다가 역배열되다가 이제 정배열로. 다만 이게 이제 시간이 여기서 6월부터 했으니까 12월이면 6개월이고 9월 달 정도부터는 3개월이 지났으니까 앞에서 매집이라든가 그런 거 고려해 본다면 12월까지면 저희가 6개월이니까 세력은 개입한 지. 그러면 적어도 손해 나지는 않고 팔을 수 있겠다. 주포보다 우리가 훨씬 싸게 산 거예요. 야, 주포는 여기서 다 사지 않았을까? 거래량이 주포가 산 흔적이 없잖아요. 1000만 주면 적어도 주포가 300만 주는 확보를 해야 될 건데 대주주 물량 빼고 자사주 빼고 뭐하면 100만 주는 유통 물량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매집이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쳐올리고 사고 눌러주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주가 급락 거래량 바닥 다시 또 2차 매집 한 적어도 여기서는 6, 70%는 샀겠죠. 50% 이상 거래량을 보니까 계속 누르죠. 음봉 거래가 안 나와요. 그래도 한번 겁도 줘보는데 근데 쳐 올렸다가 밀어야 거래량이 좀 나오겠지.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5% 많이 추가로 사면 이제 2.5에서 5% 추가 눌러주면 5% 사는 거고 안 눌러주면 2.5 사는 거. 왜? 어느 정도 여기서 올라갈 때는 2.5 얹어 봐야 되잖아요. 겨우 2.5 사냐 한 30% 사지. 주가 폭등할 때야 거래량이 터지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 대금이 130억밖에 안 됩니다. 회원들이 1억 원어치만 사도 저희가 시가에 팔 수도 없어요. 주가가 폭등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이런 것들이 막 1000억도 되고 2000억도 되는 거지.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주가 바닥, 거래량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는 지금 5%도 무진장 산 겁니다. 1조 4천억짜리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130억이잖아요. 그러면 시초가에 10억이 거래된다는 건데 총 거래량 한 10% 정도 하루 시초가에 되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1000만 원어치만 들고 있어도 시가에 무슨 안 좋은 얘기 뭐 미국 시장이 불안하다든가 뭐 한국에 이상한 일이 났다. 그럼 시가의 계엄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럼 10%만 갖고 있어도 1,000만 원어치만 갖고 있어도 1억이라고 보고 그냥 바로 하한가예요. 이런 종목.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주를 혼자 할 때하고 단체로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저희들은 지금 지주사 중심으로 했는데 제 지주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책 수혜주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요즘 이런 거래량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SK라는 주식이에요. 몇 년간 하락하죠. 앞에서 거래량 한번 있었네요. 그 전에는 뭐 전무후무한 거래량 했다. 근데 주가 쭉 빠졌죠. 그리고 거래량이 잠깐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오고 눌림목, 주가 하락, 거래량 하락. 뭐 조만간에 요거는 여기 뚫을 것 같은데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이런 거 매매해도 되냐? 매매해도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A그룹은 SK, GS, LG 이런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또 매집을 해서 1차 매집했던 거 좀 팔아먹고 다시 또 매집하고. 그리고 이제 B그룹 주는 대웅이나 셀트리온이나 금호석유화학 같은 거 샀죠. 왜 이런 주식을 샀느냐? 추세 하락이잖아요. 거래량이 한번 가볼까? 하고 앞에 이렇게 살살살살 계속 역별되다가 요즘은 지금 이게 세력이 약간씩 제가 봤을 땐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꺾었는데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예요? 대웅 팔아서 사면 되지. 30%난 종목이 10% 추가 상승 먹는 거나 이 종목이 폭락했는데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급등 나왔을 때 그만큼만 털고 나와서 다시 이동하는 거나 아무 차이 없죠. 밀당만 할 줄 알면. 그리고 세력의 평균 단가를 빨리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산 것 같은데 주포가 원하는 물량의 수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요. 이런 주식은 정상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한번 순간 팡 올라갔다가 다시 또 윗골이 확 후려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주면 여러분하고 저는 5%더 사면 되는 거예요. 2.5는. 올라오면 2.5 다시 또 팔아주고 나머지만 갖고 가고. 밀당만 할 줄 알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종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미국 시장이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무서움이 있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폭등한 상태에서 따라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른 종목들을 사는 거니까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력과 주가의 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주가 폭등, 거래량 급등.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주가 하락, 거래량 하락. 주가 하락, 거래량 폭등. 이게 추세 하락에서 나오는 아주 대변 곡점의 전형적인 모습이 1번이고 그 다음 정상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주가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나는 성격이 좀 급하다. 그러면 뭐를 공략해야 되느냐?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매집이 앞에 근데 이런 거래량 폭등이 먼저 있었던 거. 얘들이 먼저 있으면 더 좋겠죠? 요게 한번 있고 요거 그 다음 나오고 요거. 근데 주가는 이미 이런 경우는 꽤 올라간 상태에서 추세가 나오는 거니까 매매하긴 괜찮아 이런 게. 나는 조금 싸게 좋은 주식을 50%, 100%, 200%, 300%좀 먹어보고 싶다. 매매니까 돈이 안 되더라. 그런 분들은 뭐를 공략해야 되느냐?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은 이런 거 공략하는 겁니다.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근데 나는 조금 후달리는 거 이런 거 무섭다. 한번 확인하고 주가 눌림목, 거래량 눌림목일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보는 겁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섞어서 하고 있어요.
네카우 그룹주는 장기 투자, 지주사는 이미 한번 레벨업에서 눌린 뭐 보험주, 전 보험주나 제약주, 지주사 이런 것들은 그런 겁니다. 자사주 이제 소각 뉴스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팔을 생각입니다. 그건 계속 돌려야죠 이제. 네카우 그룹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번 연도까지.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모든 주식의 세력들은 반드시 대변곡의 어떤 신호를 반드시 보낸다. 역배열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동평균선 6개월, 1년 주가가 60일선을 회복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빵 터져가면서 정배열을 한번 한다. 그러다가 다시 또 수면 하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정배열됐다가 수면 하나 내려갔다가 정배열됐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사실 60일선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자, 그런데 내가 좀 자신이 없어.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잘 못 읽어내겠어. 들어가야 되나 줄넘기 이렇게 막 돌릴 때 단체 줄넘기 할 때 타이밍 못 잡는 것처럼. 그래서 RSI 보조 지표를 보고 얘가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우리가 진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신호는 주가가 추세 급락, 추세 하락이다. 그래서 장기 역별 상태가 된다.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거죠. 5일선, 21선, 61선. 일본. 죄송합니다. 다시 61선, 21선, 5일선, 일봉. 이 선을 날짜 긴 것대로 저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역배열이에요. 이게 역피라미드 상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봉이 장대양봉으로 나가면서 다 정배열로 바꿔버리는 거죠. 일봉 혼자가 갑자기 딱 올라서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눌러가면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바뀝니다. 61선, 21선, 5일선인데 일본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혼조된 형태죠. 세력들이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느 날 거래량가 솟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61선, 21선, 5일선 정배열로 완전하게 각이 벌어질 때 수렴이 확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 2년이에요. 세력들 하루아침에 다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분산 진입이 아침에 10주 사고 오후에 100주 사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한 1000주 살 거 그럼 10% 1억 중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오늘은 한 500주만 사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2000주까지 살 계획인데. 그랬다가 또 눌러주면 다시 또 250주. 또 빠진다. 그럼 멈춰야 돼요. 혹은 100주 잘라내. 쭉 밀릴 것 같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거래량 앞에서 솟았잖아. 몇 개월 만에. 몇십 개월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500주 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손절해도.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3개월 동안 매집을 저희도 샀다 잠깐 놔줬다가 밀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주식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안 걸치고 바로 가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좋은 거미는 혹시 여러분들 거미줄 치신 거 보셨어요? 시골에 여름에 같은 데 이렇게 펜션 같은 데 가보면 거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미줄이 쫙 한번 놓쳐. 그랬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고 거미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중간중간을 쫙 거미가 왔다 갔다 칩니다. 거미가 없어요. 안 보여요. 나무 뒤에 숨어 있던 거. 나방이든 잠자리가 지나가다 딱 걸리잖아요. 가만히 지켜보죠.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면 막 얽혀서 누에고치처럼 되면 그때 싹 가죠. 거미는 이 거미줄이 진동을 할 때 파동을 느끼고 무게가 어떤 게 잡혔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싹 그때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런데 회원이 500명. 회원이 500명인데 야 친구야 너만 알아. 박한샘이 저거 샀어. 야 사장님 선배님만 아세요? 1000명이 1500명 되는 겁니다. 회원 300명이 1500명이 되는 거예요. 5%만 살아가자 그러면 5%만 삽니까? 보상심리 왕창 사지. 50% 사고 5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억 중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시발시발 해가면서 6 곱하기 3 해가면서 손절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 더 좀 받아줘야 돼요. 밥 숟가락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한 밥 숟가락은 이 정도가 하루 거래 대금이 500억이다. 그럼 회원들이 1000만 원어치만 사도 50억이다. 1억 기준이라고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근데 1500명이 사면 150억이면 이게 안 걸릴 것 같아, 애들 그 레이더에. 걸립니다. 세력이 돈만 많다고 세력이냐? 돈이 많은 애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갖고 오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급등시켰다가 누르든 아래 쭉 뺐다가 아래 꼬리 확인 사살을 하든 혹은 악재를 뭐 유상증자를 한다고 악재를 내보내든 가진 별의짓들을 다 해요. 아니면 그냥 방치시켜버리든. 왜?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2개월, 3개월 못 버티거든요. 왜? 이 주식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은 그 사이에 조선주 한번 급등 나오지, 2차전지 급등 나오지, 삼성전자 한번 급등 나오지. 그럼 내 주식은 근데 계속 안 가. 미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팔고 이쪽으로 가는. 자, 그래서 세력들의 매집 신호는 크게 거래량이다. 근데 그 거래량이 뭐 6개월 만에 최대가 터졌다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20개월에 한번 빵 터진 거래량이 앞에 있거나 그 다음에 1, 2개월 지내건 우리처럼 대운 같은 식 그런 걸로 확인한다. 가장 좋은 건 20개월 이상에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진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가장 좋더라. 그리고 나서 그때 급등 나올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있을 때. 왜? 미리 들어갔다가는 얘가 몇 번을 더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추세로 몇 년간 하락했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 조심스럽게 그 밀당을 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하느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종목 10%씩 하는. 하루아침에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들은 또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 올라갔다. 그럼 천천히 분할하면서 그 다음으로 또 가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래서 크게 지금 두 종목입니다. 네카우 그룹주의 한 종목, 지주사의 한 종목. 종목이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저 그냥 카카오 하나에 몰빵. 네. 그 지주사 하나에 몰빵. 요즘은 그렇게 하면 죽어요. 바로 캐치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에 한 5개, 7개. 네카우도 하나, 카카오도 하나 못 사고, 네이버도 하나 못 사가지고 찢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특정 세력이 특정 가격에 거래 건수가 와라락 물려있다. 반드시 손절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왜? 세력은 그 정도 힘, 정보력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거래량을 분석하는 게임이다. 특히 60일선을 역배열해서 정배열로. 그리고 그의 거래량이 폭등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는 거 이런 게 가장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세력을 족적처럼 거래량이 남긴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9월 달 중에 한 번 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